테마 29입니다. 동기부여 내용 이론. 동기부여 이론 그게 내용과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욕구 내용 이론이죠.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또 욕망엔 서열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떻게 서열화돼 있고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뭐가 필요하고 조직은 어떤 유인체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게 내용 이론이에요. 학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5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었고요. 대표 학자가 일단 메슬로가 시작이에요. 이분은 욕구가 밑에 보자만 생한사 존자,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기실현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5단계로 계층화 그리고 타고난다는 거야. 누구나 생한사 존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디가 시작이야? 생리가 시작이야. 이게 마음에 들면은 안전으로, 마음에 들면은 사회로 올라갑니다. 이게 순차적 발로다. 만족 진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꼭 100% 만족은 아니어도 돼요. 어느 정도 만족되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만족되면 올라갈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금방 올라가겠지만 누구는 잘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한사 존재는 똑같지만 만족에서 올라갈 때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 가장 급한 건 누구다? 생리야. 생리하고 안전이 싸움 생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제일 근데 궁극적인 것은 결국 자기 실현 욕구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구체적이에요. 올라갈수록 추상적입니다. 또 내려갈수록 만족하기 쉬워요. 올라갈수록 만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점 사람은 불만이 쌓이겠지. 만족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이 사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 행위가 하나 욕구만 연결돼 있다는 거야. 내 강의 행위는 뭐 생리 욕구든 안전이든 사회든 하나씩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죠. 제 강의는 생리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실현일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하나만 연결돼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생한사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또 시작점도 무조건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이라는 것,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예요. 충족된 욕구는 일단 동기 유발 효과는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은 저장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간과해 있죠. 자, 어쨌든 시작인 분이니까 되게 중요하고요. 생리 안전 있는데 여러분 헷갈려 하는 게 이제 승진 같은 것들이에요. 승진, 특히 존경과 이제 자기 실현 욕구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존경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싶어 해요. 그때 느끼는 나의 만족감이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존경이라고 하고 자기 실현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결과를 좀 계속 높여갈 수 있게 계속 나를 키워갈 거예요. 이게 이제 뭐다 이제 자기 실현 욕구야. 그러니까 승진했을 때 얻는 만족감 또는 승진했을 때 얻는 타인들의 존경감은 존경이라면 타인이 주는 이런 것들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 더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되게 자기 실현 욕구예요. 구별이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구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무조건 올라만 간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위에 있게 막히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욕구의 퇴행성을 간과했다. 그래서 누가 나온다? 엘더포가 나와요. 또 누구나 획일적이야. 누구나 생한사 존재하고 계층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맥클랜드는 아니야. 사람은 계층이 있어도 계층마다 사람마다 계층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요거는 맥클랜드고요. 그다음에 하나 행동이 하나 동기 유발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러 가지 욕구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꼭 움직이는 게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충족되어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이런 걸 간과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시작이었고 5단계로 시작해요. 자, 3단계로 줄인 분이 엘더포예요. 3단계 ERG야. 자, 내려갈수록 구체적이고 올라갈수록 추상적이죠. 메슬로의 5단계를 3단계로 줄였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관계, 생존, 관계, 성장이야. 생존에는 생리와 안전의 욕구, 관계는 정신적 안전과 외적 존경까지, 성장에는 내적 존경과 자기 실현까지 됐죠. 올라가 볼게요.
주요 원리가 보세요. 사람이 충족하면 위로 올라가요. 또 사람은 또 성공한 거를 계속 더 하려고 그래요. 국사 점수가 잘 나오니까 계속 국사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똑같아요. 반면에 행적 점수가 잘 안 나와 버리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죠. 이게 욕구 강도의 원리예요. 충족하면 위로 올라가는 욕구도 있고요. 성공한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요. 좌절되었을 때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좌절 원리. 이분은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행동이 하나 욕구가 아니라 하나 행동이 여러 욕구와 연결돼 있다는 복합 연결형. 요게 이제 좀 특이하죠. 올라가만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죠. 또 출발점이 무조건 생존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장일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계층은 똑같지만 출발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막 나올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학자들은 전부 심화해가지고 대학 교재에 있는 걸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대학 교재에도 있고 무슨 행정학의 주요 이론, 조직학의 주요 이론 책 되게 많거든요. 이런 책까지 갖고 와서 전부 다 분석을 할 겁니다. 행정은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여태까지는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맞췄겠지만 이제는 기출문제는 아마 한번 나왔던 것들은 향후 10년간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야, 그다음에 이 3단계를 다시 두 단계로 가르신 분이 있으니 맥그리. 물론 맥그리거가 이제 위에 있는 엘더포보다 먼저지만은 어쨌든 5단계가 3단계로 3단계가 두 단계로 갈라졌죠. 그냥 X와 Y야. X와 Y. 물질이라든지 관계, 외적 존경까지도 되게 Y로 X로 와버려요. 타인들이 주는 거니까. 반면에 내적 존경이라든지 자기 실현 같은 것들이 Y겠죠. 사람들은 대개 옛날에는 X로 봤어요. 과학주관리법. X로 보니까 외제적으로 통제했던 거예요. 근데 맥그리건 사람은 뭐로 봐? Y로 봐요. 기존의 X 관리 방식은 틀렸다는 거야. 이러니까 Y 관리 방식으로, 일명 참여 관리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MBO의 이론적 근거예요. 그치? 근데 무조건 사람이 X 아닌 Y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있고, 또 사람 무조건 Y로만 봐요. 또 과학에 의한 추론이 아니라 가정이죠. 사람은 X다, Y다, 가정에 기반한 이론이기 때문에 과학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됐죠? 어쨌든 X이론입니다. X이론. X이론은 외제적이야. 그지? 교환 모형이야.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야. 물질이야? 그럼 물질같이 줄게. 관계야? 관계같이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면 권위주의겠죠. 당연히 집권적일 거고요. 명령하고 점검하고 처벌하고 경제 보상하고 이건 합리 경제인이네요. 반면에 관용과 설득, 대인관계 개선 이런 건 되게 사회인이겠죠. 이런 것들은 되게 X인간들, 반면에 Y인간들이에요. 좀 더 일을 넓게 줬죠. 라지먼트, 리치먼트. 참여 관리니까 민주화와 분권화, 권한 위임, 이러니까 규제 완화와 통제 완화 같은 말들이야 지금. 참여 관리 결국 MBO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자, 똑같은 말을 아지리스는 뭐라고 그래? 성숙인과 미성숙인이라고 그래요. 성숙인이 Y고 미성숙인이 X예요. 사람은 원래 미성숙해요. 점점 배우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바뀌어요. 근데 기존의 고전적 이론들, 과학주관법이나 관료제는 전부 다 지시하고 점검하고 처벌하는 미성숙 관리 방식이야. 이러니까 이런 관리 방식은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겠죠. 또는 성숙한 개인하고 미성숙한 관리 방식이 상충되겠죠. 일명 갈등 악순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사람 관리 방식을 성숙 관리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게 조직발전론이나 조직학습론 같은 이런 관리 방식으로. 자, 그러면요. 이런 그 미성숙 요인들, 사람을 좀 Y로만 보잖아. 그럼 이런 물질이나 그 다음에 관계는 정말 필요 없는 건가요? 이게 필요하다는 게 허즈버그 이론이에요. 허즈버그 이론. 위의 Y를 동기 요인, 밑에 위생을 X를 위생 요인이라고 그래요. 또는 동기를 만족 요인, 위생을 불만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분은요, 둘은 서열이 전혀 없다는 거야. 불만과 만족은 별개다, 독립돼 있다, 계층화된 것도 아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불만은 손실과 관련돼요. 손실, 작업 손실. 그다음에 만족이 생산성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불만이 없다고 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손실만 막는 것뿐이지. 또 만족이 없다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또 만족이 없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실을 방지해야 돼. 손실 방지하니까 이 불만 요인, 유생 요인은 생산성의 필요 조건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줘라?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요게 이제 허즈버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원적이다. 불만과 만족은 완전히 별개다. 독립돼 있다. 계층적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인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자의식이 강한 전문가 중심의 연구였어요. 기사나 회계사 너무 전문가 중심의 연구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누구나 동기와 유상 양분만 했죠.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건 기록법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전부 기록한 거잖아. 이러니까 외적 요인보다는 주로 내적 요인이 그 뭐냐 그 자꾸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을 설명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인을 설명할 때는 타인 안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타인의 환경들, 뭐 아버지 환경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자기 자서전을 기술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어렸을 때 무슨 꿈이 있었고 맨날 이런 내적 욕구만 설명할 겁니다. 그치? 이러다 보니까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인 동기 요인이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자, 어쨌든 동기 요인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재 요인들, 직무 그 자체라든지 직무로 인한 성취감, 인정감, 앞으로의 성장 발전감까지 되게 이런 것들. 반면에 위생 요인들은 되게 뭐가 되는 거야? 외적 요인들이에요. 직무 그 자체가 직무보다는 직무 상황 또는 보수, 대인관계. 그래서 되게 존경과 자기 실현 쪽이 요 동기 요인이라면은 그다음에 그 나머지 사회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물질이 얼로 들어갈까 위생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허즈버그가 허즈버그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허즈버그 다음이 과정 이론에 있는 오렘과 해크맨이에요. 해크맨과 오렘. 자, 그다음에 맥클랜드는 다시 메슬로우로 돌아갑니다. 메슬로우는 5단계였죠. 누구나 생한사 존자였단 말이야. 타고난다고 그랬죠. 공통적이고 타고난다는 건데 이거를 비판합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분명히 계층은 존재하지만 사람마다 계층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리고 상위 욕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권력, 친교, 성취 요 세 가지를 갈라요. 요 세 가지 중에 성취 욕구가 생산성에 제일 크게 기여한다는 거야. 이러니까 관리자는 요 직원들이 성취 욕구를 많이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하다못해 교재에는요, 성취 욕구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거, 친교 욕구 가진 사람이 갖는 직업들,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강사는 친교 욕구더라고요. 나는 친교 욕구 가 강하지 않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권력 욕구는 남을 누르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성취와 권력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승진이 제일 빠른 사람은 친교 욕구래요. 그게 좀 특이하죠. 호주 연구였는데 성취 욕구 가져버리면 생산성이 기여하지만 승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자, 어쨌든 성취 욕구 제일 강할수록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 정도라는 건데 정말 중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건 안 돼요. 너무 어려워버리면 안 하고 너무 쉬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어려운 것들, 계산된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주자주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또 다시 동기부여 될 거니까 맥클랜드 다시 메슬로우와 비교된다. 5단계가 아니라 3단계지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학습한다. 계층의 차이가 존재하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취 욕구가 생산성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 자, 머레이는 명시 욕구야. 복잡인관이에요. 그런 거 없어. 순서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니야. 또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역시 학습되고 배우는 거고 계층 그 자체가 없어요.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 욕구가 동시에 발로하는 복잡인관이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진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돼요. 머레이예요. 메코비도 있는데 메코비는 잘 안 나와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리커트도 있어요. 교과서에 리커트도 있어요. 리커트는 X인간들은 권위적으로, Y인간들은 민주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동기부여의 내용이론 학자들 총 9명인데 제가 7명만 설명드렸어요.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론입니다.